아이고, 이제 해설은 다 끝났다. 고생했어. 연면허라는 것에 대한 건데, 연면허. 연면허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우리나라 옛날 고문하던 분들은 중국에 한 개의 글자가 한 개의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정적으로 맥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글자는 다 개별적인 뜻이 있고 개별적인 그 뜻에 따라가야 한다 이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언어는 중국의 언어는 거의 90몇 %가 이음절화하고 있다. 두 개의 음절이 묶여서 한 개의 뜻을 이룬다. 한 개의 뜻을 이루는 건 지금 중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다 짜오, 보다 칸, 듣다 팅, 뭐 이런 정도지. 그 외에는 거의가 다 두 음절이 한 개의 뜻이에요. 두 음절이. 두 음절이 한 개의 뜻인데 그거는 의미로 묶여서 한 개의 뜻이 된 두 음절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뭐 하도 이 문화가 발전하고 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면 쉐샤, 그럼 학교라는 뜻이겠죠? 그 학교가 두 개의 뜻입니까? 한 개의 뜻입니까? 스쿨이라는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가 다 한자어는 이음절화하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소리로 묶인 이음절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경 시대부터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해후, 방황, 뭐 예를 들면 조수초목에 많은데요. 당돌, 령롱, 황홀, 정중, 류리, 또 뭐 있으면 그다음에 외국 이름도 타타르를 달단, 말갈을 말갈 해서 전부 이음절로 쓰는데 지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아하 뭐가 같구나라는 걸 그게 아까 성과 운이 같은 겁니다. 성을 성끼리 묶거나 운을 운끼리 묶거나 이런 언어가 발달했는데 이 언어는 조수초목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구체화된 물건이 아닌 상황, 정황, 움직임, 형용사 아주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당돌하다 있죠. 당돌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당돌한 겁니다. 그죠?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디귿이 합자다. 당돌. 요거를 쌍성, 이제 성이란 말 알아들으니까 쌍송 연면허. 연면허 딱 달라붙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면 엉뚱하게 되는 것, 끝까지 붙어 다녀야 되는 것, 연면어입니다. 그래서 연면어를 투 실라벌스 완민, 실라벌은 두 개인데 뜻은 하나인 거. 중국식으로는 이음절 일의어, 음절은 두 개인데 뜻은 하나인 것. 이런 것을 연면어라고 합니다. 조수초목에 엄청나게 쓰였다는데 뭐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마귀, 당랑, 그죠? 저 중국 남쪽으로 가면 저게 많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바퀴벌레라는 거. 바퀴벌레 뭐예요? 중말로? 짱랑, 앙앙. 그죠? 그 외에 뭐, 거미가 뭐죠? 즈주, 지읒. 그러면 즈는 큰 거미고 주는 작은 거, 그게 아니고, 묶어서 하나의 거미일 뿐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두 글자를 자꾸 뜯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논어를 해가면서 꼭 말씀을 늘 자주 드리겠습니다만 뭐예요? 언어가 먼저고 문자가 나중에 나왔다. 근데 그 문자가 나온 것은 언어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니까 언어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다. 겁니다. 근데 언어가 먼저 나오고 문자가 뒤따라가는데 문자가 그렇게 뭐 수억만 자가 되는 거 아니죠, 한자. 그럼 언어는 자꾸 쓰고 있는데 표기는 해야 돼요. 표기는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글자를 우선 갖다 썼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금방 얘기한 당돌, 할 수 없이 당나라 당자에다가 갑자기 돌자를 썼는데 당돌이 당나라와 돌고라고 싸웠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글자를 갖다 쓴 것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저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중이 무엇이겠습니다. 금방 여러분들 쌍성 연면어인 것은 귀로 들어서 할 겁니다. 뭐예요? 아, 지읒이 같구나. 근데 쓰기는 어떻게 써요? 정중이라고 썼습니다. 할 수 없이.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지우실 뿐이에요. 묶어서 하나예요. 따로 떼우면 이건 정나라가 되고 따로 떼우면 무거운 중자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묶어서 하나다. 그럼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럼 정중히 모시는 게 뭐예요? 예를 갖추고 나서지 않고 이렇게 모시는 게 정중히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지읒이 같을 뿐인데, 말은 나왔는데 쓸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글자를 갖다 썼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해후. 이렇게 써놓으니까 히읗 같죠? 그죠? 히읗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딱 보는 사람이, 이게 뭔 뜻이야? 해나라의 뭐 왕후야? 뭐 풀고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건 발로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글자는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어. 여기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자가 늘어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에 여러분 봐서, 이거 처음 보는 글자야 하면 거기에 예로 든 한자 어를 보시면은 분명히 편방이 같거나 아니면 발음을 했을 때 이게 같거나 또 운이 같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묶어서 이걸 풀었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근데 말이 자꾸 생긴다 그랬죠. 옛날에 없던 말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은 좀 편안해. 오늘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날씨도 중간을 뭐로 표현해요? 뭐라고 그래요? 수프라 그러잖아요. 수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SHU. 뭐 같죠? 그럼 왜? 연면어죠. 근데 글자가 없어. 할 수 없이 이렇게 쓰죠. 수프, 그죠? 이 글자는, 그럼 써놓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편안하고 이런 글자야. 문자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다. 아까 당돌이나 정중처럼. 이건 소리일 뿐이다. 차라리 이런 소리만 나는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할 수 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서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서복이죠. 처분도 안 되죠. 우리말로는. 그럼 이건 언제 나온 거? 이미 복자가 아까 얘기한 입성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나온 말이지.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쯤 생겼다라는 것까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아주 쓰지 않던 말이 나왔어요. 이거 아십니까? 뭐예요? 단터 아니에요. 단터. 자, 뭐예요? 단터. 무슨 연면어? 성끼리 모인 건 쌍성, 운끼리 모인 건 처분. 쌍성연면어죠. 이런 글자 어디다 갖다 씁니까? 이건 무슨 글자로 만들었어요? 회의자로 만들었죠. 회의자 아시죠? 뜻끼리 모은 거. 여기는 음은 없어요. 이 글자 보면 없어요. 상하가 이거 음이면 상하로 읽어야지. 심 밑에 다 해서가 안 되죠. 회의자로 만들었죠. 회의자. 뜻을 모은 거. 그럼 이 눈으로 딱 보면 마음이 올라가는 것. 마음이 내려가는 것. 그죠? 회의적인 풀이 방법인데 이렇게 써놓고 단터라고 읽어요. 뭘로 봐도 눈으로 봐서 금방 짐작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울렁울렁 한다든지 두근두근 한다든지 이런 거겠구나. 지금도 중국에는 계속해서 쌍성연면어, 처분연면어가 지금도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여자를 날씬한 거, 미아오티어, 그죠? 띵링. 사서에도 나옵니다. 띵링. 사서 주에. 띵링 알아요? 띵링. 아주 잘 배려해 주는 거. 중국 노래 중에서 왕뿌리아워 니더 띵링. 당신의 그 아주 자상한, 우리말로 자상한 거 띵링이라는데 왕뿌리아워 니더 띵링. 당신의 띵링을 잊을 수 없어 이거는. 어딘가 다독거리면서 거기에 이제 뒷 배경이 뭐가 나면 비가 부슬부슬 되는데 남자가 데이트를 하며 가면서 여자가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코트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입혀줘요. 요런 보살핌이 이걸 띵링이라고 그래요. 띵링인데 이렇게 쏘는 거 띵링이 뭐가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 근데 이건 어딘가 말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보살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띵링이라고.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아 어딘가 이거 말로 이렇게 참 다독거려주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건가 보다 금방 드러나죠. 드러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냐. 이 띵링이 이걸 저를 어디다 갖다 씁니까? 이거는 띵땅 그럴 때나 쓰지. 띵땅도 사실은 쌍성연면이에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발달했다. 자,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논어에 보세요. 논어에 조차지간에도 라는 말, 조차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쌍성연면어인데 주자가 어떻게 하는가? 주자가 이렇게 했어요. 야,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되겠다. 이건 차죠? 우리가 하는 차예요, 그죠? 이거는 조 아닙니까? 조. 조로 읽으면 조차에서 쌍성연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여기다 음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조로 읽지 말아라. 이렇게 음을 달아놨어요. 그럼 7이니까 치읓이죠. 그죠? 도를 하니까 이게 아마 이도 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초차로 읽어라. 자, 뭐가 됐지, 이제는? 쌍성연물, 치읓. 초차로 읽어라. 초차는 뭐예요? 아주 짧은 순간, 막 정신없이 막 이러는 순간. 그래서 뒤에는 좌전을 해석을 했는데, 뒤에는 이 초차가 나오는 걸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아예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뭐예요? 저절로 소차가 되니까 뭐 이런 줄을 달 필요 없이 뭐가 됐어요? 쌍성연면어가 됐죠. 그래서 중국에는 쌍성연면어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중국엔 옛날에 무가 없었습니다. 무 알아요? 무 먹는 무, 채소 무. 그 채소무 어떻게? 이걸 또 됐어. 자, 이걸 지금 발음을 읽으면 뭐예요? 그죠? 로보. 아까 요거는 계음이기 때문에 있건 없건 관계없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처분연면어죠. 모든 작은 물건, 곤충, 식물, 감람, 비파, 서양에서 모든 거 다, 로벌 여러 가지 썼어요. 맨 처음에 없으니까 썼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요거를 박으로 읽었어요. 박인데, 국외 어머 되니까, 나박, 한국 사람이,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무를 중동수동 썰어서 담그는 김치, 무슨 김치? 나박김치. 그래서 나박은 로뽀에서 온 말이에요. 로뽀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로뽀라고 안 쓰죠, 그죠? 그냥 우리말 순 무가 있으니까. 옛날 우였는데 지금 줄여서 무,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박도 좋고, 복도 좋습니다. 쌍성연면어 돼요, 안 돼요? 처분연면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건 한참 뒤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글자는 어떻게 한다? 글자를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자전에 그 많은 한자들,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엄청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한 번 쓰고 많은 것. 단일성, 한 번 쓰고 많은 것. 그 다음에 희귀성, 그 글자 아주 희귀한 거. 등등등등 해서 한자가 늘어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은 대개가 이미 있는 글자를 사용할 때는 편방을 같이 한다. 편방을 같이 한다. 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벌레입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벌레구나. 그죠? 됐죠? 됐는데 이것 저 어땠어요? 이 주는 큰 검이고 이
이 주는 작은 검이냐? 아니에요. 큰 검이면 따주주 그러면 되죠. 샤오주주 그러면 되죠. 근데 주희도 전전반측 오매불망,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전반측 오매불망. 전전반측 오매불망. 전전 뭐예요? 쌍성어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밤에 잘 때 생각이 많아서 밤에 잘 때 잠을 못 내려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리 뒤척 생각해서 이게 뒤척이다 뜻이에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그걸 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했냐? 이것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든 한자는 다 뜻이 뜯어봐야 돼라고 주장한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하냐? 이 저는 한 바퀴 돌아 놓는 것, 이 뒤에 거는 반 바퀴 돌아 놓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묶어서 하나에 이음절 일의여 투 실라버서, 실라버리 음절이란 말이에요. 투 실라버서 완민, 민은 하나에 뜻은 하나에. 그래서 전전은 잠을 못 이뤄 뒤척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반 바퀴만 돌아놓고 한 바퀴 돌아놓고 이거 아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어에 들어와서는 파괴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종용, 뭐죠? 종용. 그저 따르고 용납하다. 의미가 비슷한 걸 갖다 넣어요. 이걸 뭔가 하면 나는 그 논문을 쓰면서 그 의의 효과에 의한 그 글자의 원의에 의한 그것을 가능하면 갖다 쓰자. 종용은 따르고 용납하니까 어딘가 순종하는 느낌이 들죠. 그럼 조용하세요. 여기서 나와서 종용인데 우리는 뭐가 됐어요? 조용히 이렇게 됐어요. 조용히 계세요. 종용에서 나왔습니다. 또 지리란 말 아세요? 지리. 이건 지리. 예, 그죠? 처분연면허죠. 근데 이걸 바꿨어, 이걸. 뭘로? 지루하다로. 그 파괴된 거죠. 이건 지루하다라고 한글로 돼 있는 걸 한자로 쓰면 저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새는 지루하다가 순 한국말로 변했기 때문에 네. 어원은 여기 있지만 이 글자 쓰진 않죠. 그럼 지금은 한국어로 보는 거예요? 한국어로 보는 거예요. 지루하다를. 조용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하다도. 원래는 여기서 왔지만. 자, 근데 간난 뭐 같아요? 그죠? 그럼 처분연면허지, 그죠? 처분연면허죠. 아니니까. 뒤쪽이니까. 처분연면인데 어떻게 썼어요? 가난. 이것도 금방 얘기대로 원래 여기서 왔지만 지금은 가난한데 빈이란 뜻으로 보니까 원래 중국에 가난하다는 이 일을 잘 풀어내지 못할 것.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가난이 돼버리는. 그렇다고 가난을 이 글자로 쓰냐? 쓸 필요 없어요. 왜? 여기에 어원을 뒀지만 이게 우리말화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어화 됐기 때문에. 이래 가서 다 파괴를 시켜버린다. 그럼 예를 들면 날팔 빼버리죠. 나팔로 바꿔버리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몇 개만 한번 불러줄 테니까 한번 들어서 그러네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무슨 연면인지 한번 보세요. 그럼 상당수의 연면어 그 한자어가 우리말 파괴되면서 우리말화된 게 우리말로 한 게 된 게 저래 있고 아닌 것은 지금 그대로 쓰고 아닌 것은 그대로 쓰고 우리말화된 것도 있고 쓰는데 쓰면서 그걸 나자로 풀이하려고 절대 안 된다. 지금도 계속 중국에선 생겨나고 있다. 또 중국은 가능한 한 성이 같거나 운이 같거나 하는 걸 이름에도 쓰고 물건 명칭에도 쓰고 외래어도 쓴다. 지금 소파 있죠? 앉는 소파. 중국어는 뭐예요? 사파. 사파. 또 서양에서 들어온 거 뭐 아까 얘기는 감남, 이름이나 민족 이름도 그렇게 쓴다. 옛날 숙신, 시옷, 말갈, 알.
타타르족을 몰랐으면 달단 디귿디귿. 민족 이름이나 물건이나 무슨 심지어 중국인 자신들도 자신들의 이름을 쌍석이나 처분으로 썼다. 예를 들면 진시황의 아들 누구 있어요? 부소, 후수, 우우. 둘째 아들 호해, 히읗히읗. 그 외에 대보세요. 여기 안현. 이름도 거의가 다 이렇게 쌍석이나 처분으로 쓰는 것이 중국의 가장 특징적인. 예? 왜 그랬을까요? 발음하고 인식하기 좋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은 시경에 보세요. 관관저구는 제하지주요. 야오태오 순이 쥔즈 하오죠. 야오태오 아리따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미 3000년대부터 중국어는 한 글자가 한 개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가 묶여서 한 개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어의 많은 한자어는 거의가 다 이음자로다. 그것 때문에 한자나 중국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묶여진 언어는 한어 병원 방언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기해요? 한어 병원 방언어는 묶어서 표기하죠. 낱글자로 표기하지 않고 묶어서 한 개 표기하죠. 붙였었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어나 또는 한문을 가르칠 때 중국어의 특징인 이 연면어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나는 옛날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좀 넣어라. 한 두 줄만이라도. 중국어는 두 글자가 모여서 한 개의 뜻을 이룬 어휘가 거의 다다 지금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선생님들이 애들 한문 시간에 가르치는데 당도를 써놓고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당도라는 건데 왜 그런 당자 그런 돌자를 씁니까? 그래서 선생님 대답을 못하기 그래서 중국어는 두 글자가 모여서 한 개의 뜻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게 음만 취한 글자를 쓴 경우도 있단다 라고 해석해서 애들 금방 알죠. 정중을 봐라. 이게 무슨 정나라 사람은 무겁다는 뜻이냐? 정나라 사람은 몸무게가 막 많이 나간다는 뜻이야? 아니잖아. 그럼 지읒지읒이 같을 뿐이야.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단다. 그중에는 알아보기 쉽게 같은 편방을 붙인 것도 많단다. 예를 들면 당랑, 지주, 뺀후, 박쥐. 또 곤충 대보세요. 곤충 거의 다 그래서 식물도 거의 다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식물이면 나무목을 붙이면 되고 곤충은 저걸 붙이면 되고 붙이면 되잖아요. 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옆면으로 쓰인 글자는 다른 데는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자가 늘어나는데 지극한 공헌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일러주고 그 많은 한자를 다 외울 필요 없다.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을 그거를 낱글자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 도대체 설명도 안 되고 도대체 맞지도 않고. 자, 이걸 이해하면 한문이나 중국어가 되게 쉬워지겠네요.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거기 그 기본 원리만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대전제는 뭐라고 그랬죠? 난 그걸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뭔가 하면은 언어가 먼저다. 그 뒤로 문자가 따르는데 문자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막 엉뚱하게 이런 걸 막 쓰는 거다. 갖다 썼다. 쓰다 보니까 그건 너무 이상하다 싶으니까 새 글자를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뭐 어떻게 만들었다? 편방을 같이 하는 걸로 만들었다. 만들고 나니까 어때요? 그 글자는 잘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자, 삼국사기. 여러분들 온달고사가 있죠. 온달. 룡종가에 하더라. 그래서 용용자에다 종종자를 썼어요. 그 용용자, 종종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온달이 생긴 것이 용종가에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룡종 뭐예요? 룡종 뭐 같아요? 우리 같잖아요. 용용 그죠? 이건 무슨 어예요? 그러면 첩운연면어죠. 그럼 용종 이런 건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 그만입니다. 어딘가 모습이 우락부락하면서 이런 뜻이지. 용처럼 생기고 종처럼 생겼다. 낱개로 뜯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건 왜? 이건 언어니까. 이 언어가 나왔는데 그 언어를 적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글자를 적은 것 뿐이지. 이 글자의 뜻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이런 언어는 한자어가 표의 문자인데 표의에 의가 빠졌으면 좀 좋겠는데 안 빠지고 따라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죠? 용용자 용이란 뜻 없어지고 그냥 용이란 발음만 난 필요해. 종이란 발음만 필요해.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런 글자 보세요. 여기 방황, 비파. 비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무 비파, 하나는 악기 비파. 지주, 그 다음에 지주는 머뭇거리는 것도 지주. 그 다음에 해후, 편폭, 야유. 누가 올라가서 뭘 하고 있는데 야 내려와 야유를 부리다. 야유, 이응이 같잖아요. 그 외에 저작, 유예, 예를 들면 집행유예 그러죠. 유예도 이거 저겁니다. 이응이, 음가 없는 이응. 그럼 유예는 뭐예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 상태를 유예라고 해요. 그럼 집행유예란 말은 뭐예요? 이거를 집행해서 옥에 집어넣을까 말까 하는 시간만 둔다. 그럼 앞으로 똑같은 죄를 한 번 저지르면 더 볼 것이 바로 집어넣을 것이요. 이런 집행유예 2년을 줬다 그러면 2년 내에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을 안 한다면 그때 내가 풀어줄게. 그러는 것이 유예지. 이걸 뭡니까? 여러분들 그 안시가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돼서 유예가 저 사천지방에 어떤 개는 주인을 따라가다 저만큼 가서 뭐 개들 다 그러죠. 저만큼 먼저 앞서갔다가 또 주인이 안 오나 뒤를 돌아다보고 또 기다렸다 주인이 오면 또 앞서갔다 또 돌아다보고 기다리고 해서 이게 유예라. 유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유예입니다. 뭐 같죠? 요거. 그럼 쌍성연면이죠. 그럼 이걸 집행할까 말까,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상태일 뿐이지, 이게 무슨 개사슴이 붙었다고 개와 관련이 있고,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말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엄청나게 많은데, 돌올, 그 다음에 타오티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만 탐내는 도철이라고 우리는 발음하는데 타오티에 등등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맹자도 없는데 곡속 맹자의 곡속. 한테 맹자 갔더니 자기는 소들이 끌려와서 도살당하는 것이 좀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소들이 와서 끌려가면서 곡속하면서 끌려간다. 곡속, 옥. 그건 뭐예요? 벌벌 떨면서 자기 죽을 걸 아니까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것이 불쌍합니다. 그러면 이양역지하라. 양으로서 그럼 바꾸죠. 그럼 양은 뭐 죽는 게 안 슬픈가요?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수많은 사서뿐 아니고 중국 고대 시나 뭐나 읽을 때마다 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을 언어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참고로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드릴까요? 예를 들면 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 이 사천말이라고 그러는데, 척. 비중 4,000마리지? 4,000마리예요? 네, 사천말이 사천에서 말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척척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발족이 붙은 걸로 봐서 이 뭔가 치우시니까 쌍성연면인 거 분명히, 그죠? 그러면서 부수를 같이 했어요. 또 그래서 아주 명확한 쌍성 저거죠, 그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슴이 처음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돼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철쭉은 독이 있어요. 진달래는 독이 없습니다. 진달래 우리 많이 따먹는데 철쭉은 독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거나 하여튼 문제가 생겨요. 근데 철쭉이 있어요. 그래서 철쭉이 있는데 사슴도 알거든. 그래서 배는 고파 죽겠고 요걸 따먹을까 말까 하고 망설여서 그 나무 이름이 척척이 되었다. 근데 보시다시피 나무 이름인데 이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요게 우리나라에 와서 음이 바뀌어서 철쭉이 되었다. 철쭉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논어나 고문을 하시면서 언어가 먼저다.
따라서 이건 언어로 이해하자 라고 나가시면은 참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걸 낱글자로 해석하려고 덤비지 말아라. 왜? 언어로 이해하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언어학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장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을 알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에 이걸 떠올려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해설 부분에서 들었던 요걸 가지고 기억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